올해 68세 유하종 씨. 일주일에 3일, 하루 걸러 한 번씩 병원에 온다. 이젠 집처럼 친숙하다. 제가 화목토 투석을 하는데 투석하러 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병원을 다닌 지 어느덧 22년째. 유하종 씨는 만성 콩팥병 환자다.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매번 체중과 수분도를 잰다. 체내에 과도한 수분이 있으면 심장과 폐에 무리가 된다. 그래서 물도 최소량만 마신다. 짧은 시간 많은 혈액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식한 굵은 투석 혈관. 20년 넘게 사용해서 울퉁불퉁하게 늘어났다. 지난번보다 체중이 늘었으면 투석 과정에서 줄여야 한다. 체중은 많이 조절하고 오셨네요, 지난인데. 그러니까 안 늘었더라고요. 네. 조절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하루 2kg 이상 감량은 위험하기 때문에 체중과 수분도가 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다. 투석 치료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 문제는 없으시고요. 만성 콩팥병 말기 신부전으로 가게 되면 콩팥이 기능을 안 하게 되는데요. 노동 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빼내고 기계를 통해서 한수로 걸러낸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과정이 이제 투석, 혈액 투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동차 회사 연구원으로 일했던 유하종 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됐지만 10여 년을 방치했다. 그러다 40대 중반에 갑자기 몸이 부었다. 혈압이 막 250씩 올라가니까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간경화도 말기고 신장도 안 좋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빨리 투석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니까. 가서 이제 신장내과로 가갖고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받고 딱 결과 보러 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식해 줄 사람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고혈압은 어떻게 만성 콩팥병을 유발하는 것일까?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한다.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내보낼 때 동맥의 압력이 가장 높은 때를 수축기 혈압. 심장이 늘어나 혈액을 받아들일 때 동맥의 압력이 가장 낮은 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어설 때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뇌혈관은 물론 전신 혈관의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질 수 있는데 이는 다시 혈압을 높이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고혈압은 모세혈관 덩어리 사구체와 세뇨관으로 구성된 콩팥에도 영향을 준다. 본태성 고혈압은 혈관 병변이 서서히 진행하는 양성 신경화증 변화, 급성 혈압 상승은 괴사나 혈전으로 허혈성 변화가 나타나는 악성 신경화증 변화를 유발한다. 악성의 경우 고혈압성 만성 콩팥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만성 콩팥병은 혈압을 낮춰주는 콩팥 기능도 둔화시켜 혈압을 더 올릴 수 있다. 내원했을 때 이미 혈압이 200에 110 정도였었고 신장 기능이 거의 10% 정도밖에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말기 신부전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워낙 환자분이 철저하게 약도 조정하시고 그다음 식이 조절, 그다음에 수분 조절, 운동 조절도 잘 하고 체중 관리도 잘 하셔서 인 수치라든지 칼륨 수치들도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확인은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고혈압이 되면은 뭐 어떤 증세가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누가 한마디라도 얘기해 줬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나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죠. 하기는. 고혈압과 당뇨는 결국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신장과 관련된 말기 신부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집에서도 혈압을 적절하게 재보시고 혈당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도 좀 재보시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게 나를 위한 거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이규재 씨. 가족력이 있던 그는 바로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기본 공복 혈당이 한 190에서 210.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도 8.0이 넘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었고요. 그때 한 3종류 정도 먹었었는데요. 당뇨 관련된 수치를 낮추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게 아침 저녁. 일단 그런데 2년 전 당뇨약을 새로 바꾸면서 혈당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약은 이렇게 지금 먹는 약 한 있고요. 종류와 주사제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고 있고요. 노란색 약이 새로 나온 약이고요. 주사제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요. 이 주사제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맞고 있습니다. 어깨나 배에 그냥 놓고 누르기만 하면 1, 2초 정도면 끝나는 아주 간편한 주사제인 것 같습니다. 당화에서 7점대 후반이었는데 7점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거는 사실이고요. 7점대 이하로 떨쳐야 된다는 어떤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과 같이 해서 좀 운동까지 병행을 해서 지금은 6점대 중반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당시 83kg이 넘었던 체중이 지금은 8kg 정도 줄었다. 약 바꾸면서는 저는 거의 그 식단에 신경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김치에, 나물에, 뭐 국 있으면 국에, 생선에 그냥 그렇게 평소하고 똑같이 먹거든요. 근데 지금이 훨씬 더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정기검진 날. 2년 전 약을 바꾸고 1년 전부터 열심히 운동했던 이규재 씨. 요즘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당화혈색소는 6.8 나옵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면 6.5 미만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좀 나쁠 때에 비하면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고 약제를 4제 그러니까 4가지 종류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8.6%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식습관도 좋지 않았고 또 운동은 또 하지 못하니까 또 쓰고 있는 당뇨 약제들이 체중을 좀 늘리는 계통의 약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환자분은 평소보다도 체중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로 당뇨가 이제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오셨던 상태입니다. 약제를 지금 쓰고 있는 조합으로 완전히 바꾼 이후에는 7.2%로 바뀌었고 처음으로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본인도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운동도 하고 더 떨어져서 이제 6.7% 이제 236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절하면서 186 나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 좋아졌을 때는 98까지 떨어졌었고 오늘 당화혈색소는 6.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8.6이었고 그 차이를 비교하면은 평균 혈당으로는 약 55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번이 아니고 모든 혈당이 55 정도 떨어졌다는 건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규재 씨가 새로 바꾼 약은 어떤 약일까? 당뇨약 중에 거의 최근에 개발된 약 SGLT2는 약이고 먹는 약이고 GLP-1은 주사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당뇨약이지만 혈당 떨어뜨려줄 뿐만 아니라 이런 당뇨 합병증까지 더 이제 인한 사망률이나 그런 문제들을 더 억제해줄 수 있는 약제들, 보호해줄 수 있는 약제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대규모 연구 결과 먹는 신약은 사망률, 입원율 등을 40% 가까이 낮췄고 주사제 신약은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췄는데 그중에서 특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주사제 신약 GLP-1 유사체는 소장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즉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 호르몬 췌장 분비를 억제하고 대신 인슐린 분비는 촉진시킨다. 그리고 위장 운동을 제한해서 음식 배출을 느리게 한다. 또 뇌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므로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 먹는 신약은 콩팥에서 혈액이 걸러지는 과정에 작용한다. SGLT2 수용체를 억제해서 걸러진 당과 나트륨이 세뇨관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고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2018년도에 이후에 이런 유명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환자한테 있어서 동반 질환이 있는지,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콩팥병이나 그다음에 신부전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이득을 줬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부터 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운동 삼아 매일 집을 나선다는 올해 80살 고두순 씨. 요즘엔 몸놀림이 가볍다. 빨리 숨 차오던 것도 많이 나아진 편이다. 이건 가벼운 운동이죠. 뭐 이런 건요. 그래요? 더 센 게 문제죠. 50대에 당뇨 진단을 받은 고두순 씨에게 60대에 신부전이 발생했다. 그때는 관광버스를 하는데 주차장에서 그 차량 정비를 하다가 그때서 발발이 돼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119 타고 병원에 갔죠. 그래서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가고서 조제를 받거든요. 그거 먹고는 다 괜찮아요. 하루 2번 먹는 약. 그런데 3년 전에 당뇨약이 신약으로 바뀌었다. 고두순 씨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을까? 오후 일정은 정기검진. 고두순 씨의 현재 심장 상태는 어떨까? 처음 신부전을 진단받았을 때 좌심실 수축 기능이 20%에 불과했던 고두순 씨. 바로 올려주실래요? 네. 숨 잠깐만 들여 마셔보세요. 아까처럼 들여 마셨다가 후 내쉬고. 숨 참는 거 힘드시죠? 당뇨약이 먹는 신약인 SGLT2로 바뀐 이유는 심장과 관련이 있을까? 님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에 부담이 될 만한 당뇨약은 제가 빼고 심장에 당 조절되면서 신부전 환자한테서 이익이 되는 약으로 바꿔드릴 거고요. 간헐적으로 다리가 붓거나 좀 빨리 걸으면 숨이 차는 신부전 증상 있어서 오셨습니다. 환자는 고혈압하고 당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피를 수축해주는 기능이 30% 중반까지 떨어졌던 소견이고 그 당시에도 이미 좌심방, 우심방이 많이 확장된 소견입니다. 지금은 심장 기능은 50% 이상 거의 많이 회복이 되신 상태고 오늘 검사하신 검사 결과를 보면 심장 기능의 좌심실 기능은 지금 거의 정상 가까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최근 신부전 환자에 대한 먹는 신약 효과, 대규모 5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신부전 발생의 위험성, 사망, 입원, 총 사망률을 모두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의 박출률과 상관없이 신부전 환자한테서 약을 사용하게 되면 사망이나 입원을 모두 합해서 20% 정도 줄여준 효과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부전이라는 영역에서는 이제는 당뇨약이 아니라 신부전 치료약제로 될 만큼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소양강댐 수몰 지역 인근 30개 마을로 왕진을 다니는 방문진료센터팀. 한 가구당 평균 이동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린다. 전에 비해서 어떤지 좀 볼게요.
병원을 찾아가기 힘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셈이다. 김순자 씨 문제는 고혈압. 4년 전부터 약을 복용했는데 100의 고혈압이 의심된다. 110에서 120 넘는 게 별로 없고요. 밑에 혈압도 한 70 금방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몇 달 전 약을 끊었는데 지난 추석에 다시 혈압이 높아졌다. 연휴에 복용한 진통소염제 영향이 의심되는 상황. 평상시 혈압을 좀 안 재보시다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막 몸 힘들 때 불안해서 혈압을 재보세요. 그리고 그때 혈압이 막 올라가면 불안해서 또 약을 드시는 분도 많아요. 약을 드시던 용량의 뭐 2배를 드신다거나 매일매일 전 혈압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내가 어떤 약을 어느 정도로 복용할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노인 당뇨 환자분들은 그래도 평균 혈당을 한 30에서 40 정도는 조금 더 높게 조정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젊은 당뇨 환자분들 조절하듯이 막 혈당을 너무 떨어뜨리면 이게 이제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식을 이룰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뇨 있는 분들 드시라고 한 거예요. 요거 하나가 200칼로리니까 혹시 식사를 건너뛰거나 밭에서 들어오기 힘들어서 굶게 되는 상황이면 요거 하나는 드시고. 제가 만나뵀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인슐린을 꽤 오랫동안 맞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좀 말씀하는 것도 좀 이렇게 어눌하시고 반응이 좀 느리시고 약간 좀 멍해 보이시는 것도 있고 뭐 그랬어요. 혈당을 쭉 재보도록 했는데 제가 일주일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에 벌써 저혈당 70 이하로 나오는 게 8번인가 9번 저혈당이 오셨어요. 본인이 집에서 혈당을 안 재보고 있으면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도 조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고혈압 있는 분들은 집에서 혈압을 재야 되고 당뇨 있는 분들은 집에서 혈당을 재야 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혈당 측정은 어떻게 할까? 먼저 측정 전에는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그 다음 물기가 없도록 잘 말려야 정확하게 측정된다. 체열할 때 피가 잘 안 나온다고 손가락을 눌렀자면 역시 정확한 측정이 안 된다. 막 손가락 끝을 짜주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조직액들이 같이 나오는데 조직액은 이제 피가 없고 당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묽게 되고 그래서 더 낮은 혈당으로 잘못 측정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피를 뽑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걸 드시면 손에 당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측정돼서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제작팀이 실험해본 결과 포도를 살짝 만진 것만으로도 혈당이 더 높게 측정됐다. 그렇다면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법은 무엇일까?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뒤 등받이 있는 의자에 똑바로 앉고 커프는 심장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는 자세로 맨살이나 얇은 옷 위에 감고 다리는 11자 자세로 앉아서 측정해야 한다. 오른손잡이시라면 왼팔, 안 쓰는 팔 혹은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유독 항상 높게 나오는 팔이 있다면 높은 쪽 팔을 활용해서 혈압 재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약은 끊을 수 없는 걸까? 산을 즐겨 찾는 조천식 씨. 산은 제가 당뇨 그때 확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해서 낮은 산 찾아가지고 그런 산부터 하나씩 이제 가기 시작했었죠. 뭐 웬만하면 뛰어서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뭐 관악산 거기 초입에서 아마 제가 퍼졌던 걸로 기억해요. 일주일에 2~3번씩 2년 동안 산에 오르면서 체중이 8kg 줄었다. 몸이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몸을 관리하면서 해 나가는 게 제 목표예요. 식이 조절보다 운동에 주력했다는 조천식 씨. 그래도 먹는 양을 많이 줄였다. 작년 이맘때부터 당뇨약을 끊고 현재는 고지혈증 약만 복용 중이다. 지금 현재는 뭐 정상 수치 나온다고 하지만 또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식습관 뭐 관리 안 하고 하게 되면은 뭐 다시 또 약을 먹게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뇨약을 끊은 지 1년 지난 조천식 씨. 지금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번에 검사하신 거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3개월 이상만 당뇨병 약제를 중단하고도 네. 당뇨병 진단 기준에 안 걸려들면 안 나오면 당뇨병 관해라고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자면 지금 조천식님은 당뇨병이 없어지신 셈이고. 기분 좋죠. 뭐 지금까지 운동한 효과가 나타난 거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권혁상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E형 당뇨병은 관해가 일부 가능하고 조기에 집중 치료할수록 관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병 관해가 모든 환자에 있어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당뇨병 진단된 이후 유병 기간이 5년 내지 6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2, 3년 이내인 경우가 훨씬 더 관해 효과가 더 큰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연배는 아무래도 40, 50대로 조금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체중 감량을 같이 동반을 했을 때 이런 관해율이 높아지는 거로 되어 있고요. 너무 늦게 이제 혈당 치료를 하게 되면 이미 베타세포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즉 다시 돌아오지 않는 먼 길을 떠난 후기 때문에 최근에는 처음 진단됐을 때부터 정상 혈당으로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1차 치료법은 약을 먹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느리다.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하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 가급적이면 소금을 안 넣고, 가급적이면 간장을 2개 넣고 하나 넣고, 그런 식으로의 노력. 이제 약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다. 약과 같이 해서 좀 운동까지 병행을 해서 몸으로 느끼기에는 훨씬 더 상쾌하다, 가볍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발로 투석하러 다니고 보호자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중증 질환의 1차 방어선 혈압약, 당뇨약. 많이 쓰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많다. 이미 검증된 효과를 믿고 정확한 용법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다. 이런 만성질환 약들은 또 드시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다른 약들이랑 상호작용해서 내가 간이 나빠지지 않을까, 콩팥이 나빠지지 않을까를 항상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병합에 대한 연구들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제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상호작용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 임의 판단하에 약을 빼거나 더한 일은
없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이미 정해진 약이라면 꾸준히 복용을 하시되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나도 치료를 하자, 나도 혈압과 당뇨를 조금 더 관리해보자는 의미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